김노벨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뭐 공무원들이 많이 친절해졌다고 하지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접하는 공무원이 주로 이제 주민센터나 구청의 민원창구 공무원들입니다. 민선자치단체장 선출 이후에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해서 그런 그 민원창구의 공무원들이 친절해진 것은 이제 뭐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 80년대 말 민주화 이후에 공무원 숫자가 엄청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하지 않고 그냥 자리만 지키면서 이 폼만 잡으려고 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죠. 예를 들면 정말 한도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국정원이 간첩을 제대로 잡습니까? 경찰이 뭐 대규모 펀드 사기 제대로 수사했습니까? 불법 과격 시위자를 제대로 단속합니까? 최근 보면 뭐 이재명 피습 사건이 발생했는데 뭐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또 판사들이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 재판이 늘어지면요, 소송 당사자들의 소송 비용이 엄청나게 늘고 그 심리적 괴로움이라는 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거 일절 뭐 생각 안 하고 그냥 재판을 질질 끌고 있죠. 또 지난해 큰 무리를 빚었던 그 잼버리 대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천억 원 세금이 들어간 국제 행사인데 진행이 개판이죠. 구석기 시대 유물 밀집 유적지에 레고랜드를 지었는데 지금 파리만 날리고 있습니다. 세금 수천억 원만 투입이 된 거죠. 또 대장동 백현동 사건은 어떻습니까? 결국 단체장을 비롯한 지방 공무원들도 한통속인 종합비리 세트 아닙니까? 공무원은 기득권 카르텔의 일원이자 중추 세력, 그리고 아주 막강한 수호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공무원들이 너무 많아서 그 사람들 월급 주느라고 일반 국민들은 세금을 엄청나게 부담하고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일은 제대로 안 하고 폰만 잡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저는 공무원들이 스스로 공직자라고 부르는 꼴불견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공직자라고 자칭하는 것은 일보다는 자기네들의 감투를 더 내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들 대우만 더 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금을 그렇게 자기네들을 위해서 막 써도 되는 겁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건망증에 시달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다른 나라 예를 들 필요 없이 우리나라는 한마디로 공무원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지난 80년대 말 민주화 이후에 공무원이 이제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요 표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5공화국 때 1987년에 공무원이 70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주화된 이후에는 엄청 늘었죠. 88만 6천 명. 그리고 김영삼 정부 때 93만 5천 명으로 늘었고, 김대중 정부 때는 IMF의 여파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90만 4천 명. 그러다가 노무현 정부 때 97만 8천 명으로 아주 급격히 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99만 명,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는 103만 명. 요 이제 우파 정권에서는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116만 명이 됐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이거하고 이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6만 명이나 되는 공무원에는 군인하고 군무원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 국정원 직원도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일종의 이제 국가 비밀이다 보니까 밝히지 않는 거죠. 또 여기에는 선출직도 제외입니다. 그 제외된 데는 물론 이제 나라를 망치고 있는 국회의원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국가 예산이 느니까 공무원들 숫자도 느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것도 문제입니다. 예산이 막 늘어나는 것도. 전기 항로 하나 없는 국제공항을 왜 이 좁은 땅에 여기저기 막 지어댑니까? 그리고 이제 그 관리비로 1년에 뭐 수십억, 수백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예산을 막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1987년에 우리나라 인구가 4,162만 명이었는데
공무원 수는 70만 5천 명이었습니다. 즉 국민 59명당 공무원이 1명이 있었는데 2022년을 기준으로 하면은 인구가 5,163만 명인데 공무원은 116만 명입니다. 이거는 인구 44명당 공무원이 1명이란 얘기예요. 결국은 공무원들의 급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민 부담이 34%가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현상이죠.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직업의 안정성을 보장받으면서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자기 직위만 내세우는 공무원들, 스스로 공직자라고 지위를 자랑하는 공무원들, 아주 그냥 국회의원들과 짜고 작심해서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큰일 납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생했을 적에 그리스가 이제 재정 적자를 축소하기 위해서 진짜 거의 하루아침에 그리스 공무원의 3분의 1을 해고해 버렸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그리스 공무원들이 뭐 조금 정신 차렸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공무원 여러분들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그러한 공무원들의 행태에 분개해야 됩니다. 그 문제를 법조계를 중심으로 한번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건망증에 시달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한자로는 이제 두 글자로 형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먼저 살펴볼 거는 업입니다. 업. 그래서 직업의 그 영어로 vocation이라는 게 있고 job이라는 게 있고 profession이 있고 work, occupation, career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업을 보면은 영어로 일반적으로 직업 하면은 job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너 뭐해 먹고 사니? 그러면은 what is your job? 또는 what are you doing for a living? 이제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job이라고 할 적에는 보수를 받는 일자리. 그러니까 그냥 거저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일함으로써 그 소득, 수입이 생기는 거. 그러면 이제 그 job이죠. vocation이라는 거는 소명, 천직이라 그러죠. 천직, 소명. 원래는 그런 뜻인데 지금은 뭐 그런 그 의미도 좀 퇴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페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전문성이 필요한 직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work, occupation, career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업이라고 했을 적에는 이 vocation, profession에 해당된다고 하겠어요. 예. 전문성도 있고 어느 정도의 책임의식이 강한 소명의식도 있고 이런 게 이제 그 업이라고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직이라고 할 적에는 스테이터스를 얘기하는 거죠. 포지션, 직위, 지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 회사에 가면은 평사원으로 있다가 옛날 기준으로 따지면 대리, 과장, 뭐 차장, 부장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 각 등급마다 위계가 있는 거, 그건 이제 직이란 말이죠. 이 말씀을 왜 먼저 꺼내냐 하면은 공무원, 공직자. 요즘 보면요, 내가 뭐 공직에 있을 적에, 이제 공무원 하셨던 분들이 뭐라 하면, 내가 옛날에 공무원일 때 그렇게 말씀 안 하셔요. 내가 공직에 있을 적에 그렇게 얘기한다죠. 거기에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뭐냐 하면은, 공무원이라고 할 적에는 공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하는 일에 중점을 둔 용어란 말이죠. 공직자라 그러면 이 직입니다. 직. 나 그렇게 폼나게 살았다 이거예요. 지위가 내가 그렇게 폼났다 이거예요. 그 어느 때인가부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무원들이 공무원이란 용어보다도요 공직자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IMF 이후서부터입니다. 그 다음에 직지가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공직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직이 갖다 주는 직업의 안정성하고 소득이 중요한 거지, 그 사람들이 그 직에서 하는 일이 중요하지는 않은 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직,
나는 이제 공무원이다. 그러면 나는 직업도 안정돼 있고 소득도 보장돼 있어. 이걸 은연중 나타내는 거죠.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그리고 정부 조직법상 보면은 공직자라는 용어가 없어요. 예,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그런데 공무원들 스스로 공직자라고 불러요. 이건 참 잘못된 의식이라고 생각해요. 아시겠지만 공무원인 1급서부터 9급까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무직, 차관 또는 장관, 그 다음에 이제 선출직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중간 간부라 그러면은 4급, 5급입니다. 그러니까 5급, 소위 이제 사무관이죠. 사무관, 서기관도 중간 간부가 되고, 하위 공무원은 9급에서 6급 또는 6급에서 9급. 예. 그 다음에 고위 공무원단이라고 해서 1급에서 3급을 한꺼번에 묶었죠. 요거는 행정부 중앙부처만 해당됩니다. 지방행정 공무원에 해당 안 돼요. 그래서 한 1,500명 정도 있습니다. 고위 공무원단이. 그러니까 고위 공무원단에 들어갔다 그러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1,500명밖에 안 돼요.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공무원 하면서 원들이 얼마나 그 직에 자기의 그 지위 이런 거를 적어놨냐면은 5급서부터 사무관, 부의사관, 이사관, 뭐 그 관리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6급서부터 9급까지는 뭐 주사, 서기보, 뭐 주사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게 듣기 싫으니까 요즘은 뭐라니까 주무관이라 그러죠. 주무관이란 용어를 몰랐어요. 근데 몇 년 전에, 그것도 꽤 한 4, 5년 됐겠네요. 몇 년 전에 뭐 그 부처하고 연락할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연락을 하는데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뭐 무슨 그 주무관입니다. 그래서 그런 용어를 처음 들어가가지고요. 네? 이게 뭐지? 주무관이? 그래서 나중에 제가 공무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주무관 하는데 주무관이 뭐예요? 그랬더니 6급에서 9급을 옛날엔 서기, 주사 그렇게 불렀는데 그걸 주무관으로 바꿨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명칭이 그분이 하는 일하고 뭐 그렇게 틀리겠어요. 예. 그 어느 부서에 부처죠. 어느 부서에 누굽니다 하면은 다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다 적어야지. 뭐 주무관이다 그러면 상대방이 꺼벅 죽고, 그냥 뭐 무슨 주사입니다 그러면은 얕잡아 봅니까? 이런 의식이 저는 잘못되고 이건 굉장히 봉건적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검찰 있지 않습니까? 요즘 그 말 많은 검찰, 검찰청, 뭐 이게 법무부의 외청이죠. 검찰청의 수장을 검찰총장이라 그러죠. 우리나라 검사가 굉장히 빨리 늘었어요. 1990년에 755명이었는데 2019년에 정원입니다. 검사 정원이 2292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한 30년 사이에 3배가 늘은 거죠. 뭐 범죄 저지르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여기에 소위 말해서 차관급, 장관 밑에 차관급 예우를 받는 사람이 55명입니다. 사법부, 입법부 빼고 행정부에 차관이 105명이에요. 차관급 예우를 받는 사람이 105명인데 그 중에 반 이상이 검찰이 차지하는 거예요. 검사가. 법무부 외청이. 법무부의 책임자는 장관이죠. 그럼 외청의 책임자는 장관보다 낮겠죠. 장관보다 낮은 거는 차관입니다. 그러니까 뭐 장관급이다 하지만 검찰총장이 장관보다 낮잖아요. 근데 그 검찰의 차관급 검사장이 55명이에요. 행정부 105명의 과반수를 더 차지해요. 그래서 대검에 보면 무슨 형사부장이다, 뭐 송판부장이다, 뭐 이 부장급이 차관이에요. 차관. 검사가 임용이 되면은 4급이라 그럽니다. 자기들 말로. 여러분들 4급은 서기관인데 이거 무지하게 높은 겁니다. 군대 연대장, 대령이 4급이에요. 검사 빠르게 되면은 20대 후반에 되죠.
연대장은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뭐 참모, 그러고 연대장 되는 거예요. 그게 4급이에요. 그런데 검사는 임용되면 4급이에요. 과거 시장이 여러분들 뭐 경기도에 있는 부천시, 수원시 그게 4급이었습니다. 군수도 그렇고. 지금은 선출직으로 바뀌어버렸죠. 그리고 직급이 상향 조정이 다 돼버렸죠. 군대의 차관급에 해당되는 때는 사성장군이 우리나라 육해공군에 8명 있어요. 아시겠지만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뭐 1군 사령관, 2군 사령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에서 8명입니다. 군대는 60만 명인데 차관급이 8명이에요. 그런데 검찰은 검사가 한 2200명 정도 되는데 차관급이 55명이에요. 경찰청하고 또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경찰청에 경찰이 11만 명입니다. 그런데 경찰청장 차관급은 1명이에요. 1명. 예. 또 대표적인 외청이 국세청이죠. 국세청이 1년에 150조 원을 징수합니다. 세금을 걷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을 하는 데죠. 그런데 차관급 1명이에요. 국세청장. 차관급 1명인데도 150조 원 걷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경찰 11만 명이고 차관급 1명인데 치안 질서 유지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검사장부터 차관급 해서 55명이나 되는지 전 이해가 안 갑니다. 국회의원도 차관급 예우를 해준다고 돼 있거든요. 국회의원은 뭐 선출직이고 입법부니까 그걸 뭐 장관이다 차관이다 말하기가 힘들겠죠. 그런데 이 차관급 예우를 하려면은 비서가 있어야 되고 전용 기사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공관이 제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업무 추진비 하면은 약 3억 원이 더 듭니다. 그렇게나 들까? 듭니다, 여러분들. 3억 원 들어요. 그냥 무조건 늘려가는 거예요. 자, 사법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법부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이면은 차관급 예우를 받아요. 그 사람이 2018년 기준으로 그런 판사가 159명이 있어요. 그런데 법관도 지금 3124명입니다. 2001년에 2074명이었다가 20년 만에 한 1000명이 이제 늘었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차관급 부장판사가 159명이에요. 그래서 무슨 검사가 행정부의 차관급이 총 105명인데 검찰의 차관급이 55명이냐라고 지적을 하면은 검찰에서 뭐라고 반론을 하냐면은 우리 검사는 2292명인데 55명이고 사법부는 판사가 3124명인데 159명이니까 비율로 따지면 우리 100명이 돼야 된다라고 그래요. 이건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55명이나 돼가지고 더 늘어날수록 검찰 내에서 뭐 분란만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업보다는 직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전 공무원들에 대한 예우나 대우를 박하게 하자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거기에 맞는 보수는 지급을 해줘야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내가 평검사로 상대방을 수사하나 내가 검사장으로 상대방을 수사하나 상대방이 검사장이 수사한다 그러면 더 뭐 자백을 잘하고 검사가 수사한다 그러면 얕봅니까? 인신 구속권은 모든 검사가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직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늘려가는 거예요. 법원도 똑같고. 그러니까 그런 데가 직이 더 고위직이 늘어나니까 더 시끄러워. 이게 봉건성입니다. 굉장한 권위주의고. 그러니까 21세기 뭐 4차 산업혁명이 어쩌고 뭐 해도 우리는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그런 봉건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인신구속권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이 판결을 내리고 이러니 뭐가 발전이 있겠어요? 저는 이게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전엔 검사장이 차관급이었어?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차관급이었어? 그
이거 듣는 분들 중에서 모르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그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요. 자기들끼리 그냥 차관급이다. 야 전용기사 줘. 그게 뭐예요? 그게 벌거벗은 임금님이지. 우리가 그럴 거 아닙니까? 아이고 잘들 놀고 있네.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즐기는 거예요. 예. 업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언젠가서부터 특히 IMF 이후서부터 우린 직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법개혁이니 검찰개혁이니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특히 검찰개혁. 이거 뭐 정치적인 얘기 아닙니다. 저는 이런 용어가 등장할 때마다 진짜 속으로 그래요. 웃기고들 앉아있네. 의식개혁이 중요하다. 검사개혁이 중요하다. 검사들의 의식을 바꾸는 개혁이 중요하지 무슨 검찰개혁이냐. 이 의식을 바꾸면은 저절로 개혁이 된다 이거예요. 자, 판사가 3,000명이고 판사가 3,000명인데 차관급이 150여 명 되고 검사는 2,000명인데 차관급이 55명밖에 안 되니까 형평성을 맞추려면은 검찰도 차관급이 100명이 돼야 된다. 한번 지켜 봐야겠습니다. 요약해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직업에서 우리가 지금 부와 종을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직업에서는 업이 중요한 겁니다. 업을 수행하라고 직을 주는 거잖아요. 네가 과장이었어? 그러면은 이제 수도권 전체를 네가 다 맡아. 그러면서 부장이 돼. 그래서 부장이라는 직을 주는 거고 영업을 하라는 업. 그거는 과장이나 부장이나 똑같단 말이죠. 더 관할 지역이 커지니까 직위가 올라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헷갈리고 있는 겁니다. 직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럼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세금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자녀분들한테 말씀하실 기회가 있으면 업이 중요한 거다, 직이 중요한 거지 직이 중요한 건 아니다. 예. 이게 철저히 지켜지는 데가 어디냐? 비교죠. 그게 저는 프로스포츠라고 보는 거예요. 뭐 아무리 오래 하면 뭡니까? 예. 골을 많이 넣어야죠. 골키판 잘 막아야죠. 그게 그 사람들의 업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뭐 그렇다고 뭐 직이 올라가진 않죠. 거기에 따라서 뭡니까? 연봉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직이냐 업이냐 그러면 업이다. 근데 그런 직을 특히 공무원들 너무 직을 뭐 솔직히 말하면 탐한다. 그게 안쓰럽다. 그걸 탐하다 보면 업을 지금 까먹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걱정이 돼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